네, 안녕하세요. 노무사 행정쟁송법 기본이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제가 여러분들이 그 행정쟁송법 생기초 제 이승민 유튜브 이승민 콕 행정법 또는 행정법 치시면 무료로 쟁송 생기초 특강 있으니까 그걸 꼭 반드시 듣고 오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안 되신 분이 있으면 적어도 취소송을 제기했을 때 처음에 소송 요건 심리, 원고의 주장대로 소송 요건을 충족하면 소송은 적법하므로 법원은 본안 심리를 한다. 그다음에 피고의 주장대로 소송 요건을 불충족하면 소송이 이제 쓸데없는 소송이기 때문에 취소송이 부적법해서 각하 판결을 한다. 본안 심리에서 원고 갑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게 타당하다면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인용 판결을 한다. 피고 A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게 타당하다면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법원은 기각 판결을 한다. 그 중에 노무사 시험에서 잘 나오는 파트는 취소 소송은 적법한가, 즉 소송 요건을 충족하였는가, 이게 잘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가장 센 기초 중에 센 기초고 그 센 기초 강의를 꼭 듣고 오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이론 강의에서는 이 교재의 모든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사항만 보도록 할게요.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 보고 뭐 25점이다. 그럼 뭐 24분 내에 쓸 수 있게, 그게 목표예요. 기본이론 강의에서 배웠던 것들은 안 보고 쓸 수 있게, 이게 핵심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가에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기본 교재와 요 촬영하고 있는 PPT는 페이지가 좀 불일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기 좋게 PPT로 만들다 보니까, 따라서 페이지는 기본 이론의 페이지를 기본서에서 이제 참조하시고, 그때 찾을 때 목차 페이지에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문제 1 문제 1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문제 1 이런 식으로 이제 목차 페이지에서 찾아가지고 기본서 해당 페이지를 보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서로 하시고 저는 요 PPT 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셔. 항상 이제 문제가 나오면 길든 짧든 마지막 부분을 좀 보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갑 노조가 취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바, 갑이 이제 원고란 얘기죠. 을시장에 설립신고서 반려는 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대상적 격수라는 얘기죠.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설립신고하면 이걸 받아들인 행위가 수리예요. 수리, 이게 수익적 처분이죠. 수익적 처분. 근데 그걸 안 해주는 게 반려니까, 반려라는 것은 이제 수익적 처분 신청에 대해서 거부한다. 마치 이제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해서 거부한다라는 것이고, 이 반려 거부가 취소 소송의 대상적 격을 충족하려면 2조랑 1호의 처분에 해당하는가. 이제 이걸 써라. 즉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을 써라, 이런 뜻이니까 그걸 문제 소재에서 서론이 이제 문제 소재, 사령에서 문제 소재인데 간단히 밝혀주는 것이죠. 그래서 반려의 대상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 거부의 처분 요건을 검토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제 거부가 처분이 되려면 시간적 순서상 설립 신고했을 때 요 신고와 관련해서 신고 또는 허가 신청 등을 할 때 두 번째가 이제 신고 또는 신청에서 신청권의 필요 여부가 이제 많이 쓰는 부분이에요. 신청권의 필요 여부, 부정설이 있으나 자기가 이제 택할 학설을 이제 긍정설이 타당하고 다수 판례 입장이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긍정설을 택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두셔야 되죠. 그 다음에 수리 또는 허가와 같은 것이 이제 수익적 처분인데, 이걸 일반화시켜서 공권력 행사의 거부라고 해요. 공권력 행사의 거부. 그래서 로마자 3번의 목차는 공권력 행사의 거부에서 두 문자가 신공이죠. 신공. 요거는 이제 내용은 나중에 쓰도록 하시고 지금 목차 정도만 쓰실 수 있도록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거부가 신청인 갑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 또는 권익에 영향을 미칠 것. 그래서 로마자 4번의 목차는 영향을 미쳐야 된다. 0이에요. 0. 신공 0.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부가 처분되게 위한 요건이고, 이 사안처럼 이제 신고의 경우에는 첫 번째 줄에 신고의 경우에는
이 신고의 종류를 써 주시는 게 득점 포인트예요. 신고의 종류. 그래서 신고의 종류가 원칙적인 신고가 자기 완결적 신고, 줄여서 자완신, 예외적인 신고가 수리를 위한 신고, 줄여서 수요신 이렇게 있는데 사안의 신고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써주는 게 포인트죠. 그게 로마자 5번. 신고가 수리를 위한 신고인지 여부, 신고의 종류. 그래서 로마자 2번부터 로마자 5번까지가 이제 본론이에요, 본론. 네, 이 본론에 해당하는 법리에 의해서 이 거부가 처분지를 이 사안에서 해결한 것이 로마자 6번. 로마자 6번 사안의 해결. 그래서 이게 결론이죠, 결론. 사령에서는 문제 소재, 서론을 문제 소재라고 쓰고 로마자 1번. 마지막 결론을 사안 해결 이렇게 쓰시는 것이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본론. 이거 본론에서 이제 어느 부분을 많이 쓸지, 그게 이제 쟁점 부분을 많이 쓰는 거죠. 이 사안의 경우에는 신청권 필요 여부 로마자 2번, 그다음에 로마자 5번에 수리를 위한 신고인지 여부, 이 부분을 많이 써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 로마자 본론의 법리에 따라서 뭐 이 갑 노조에게 노조법상 신청권이 있고, 그다음에 수리를 위한 신고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 거부가 갑 노조의 권익에 영향을 미쳐서 처분이다. 이렇게 이제 사안에 해결하는 것이죠. 세세한 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보도록 할게요. 로마자 2번의 문제 소재는 이 본론을 정확히 알면 간단히 써주는 것이고, 연습하실 때는 문제 소재보다는 본론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하신 다음에 문제 소재는 나중에 쓰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문제 소재에서 서류신고서 반려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으므로 이렇게 사안의 지문을 활용해서 여기 수리 거부의 처분성 인정 요건이 문제된다. 수리 거부의 처분성 인정 요건이 문제된다. 이걸 써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자 2번에 신청권의 필요 여부, 여기서 추상적 응답 신청권인데 요 신이죠, 신. 바로는 안 쓰셔도 되고, 신청권의 필요 여부 첫 번째 줄에 이제 고득점용이라는 거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하시라는 것이고, 실익 네 번째 줄에 실익은 신청권이 없는 자가 신청했을 경우에, 부정설은 예컨대 신청권 없는 자가 갑은 신청권이 있는 자고 을이 신청권 없는 자라면 을은 을의 신청, 허가 신청 거부 등에 대해서 일단 대상 적격 등의 소원권을 충족한 다음에 본안 심리에서 권리의 반대말 행정청의 응답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부 처분은 이제 다섯 번째 줄에 거부 처분은 적법함으로 본안에서 이제 기각 판결을 한다. 기각 판결, 이게 포인트죠. 기각 판결. 네, 논거를 써 주셔야 돼요. 이 견해는 본안 판결까지 가서 기각 판결을 한다. 그래서 권익 구제가 좀 더 넓은 거죠. 물론 기각을 당하긴 하지만. 근데 긍정설이 통설 판례인데, 긍정설은 신청권 있는 자가 신청해야 거부가 처분이고, 없는 자 을이 신청하면 거부가 처분이 아니라서 이제 각각 판결이에요. 그래서 부정설은 기각 판결, 그다음에 긍정설은 각각 판결,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담아 놓고 논거를 쓰셔야 되겠죠. 논거. 동그라미 1번의 부정설은 가로 안에 이제 안 쓰셔도 되고요. 긍정설을 까는 거죠. 긍정설에 의하면 신청권 있는 예컨대 갑에게만 소송요건을 인정하게 돼서 없는 을의 경우에는 각하를 당하게 되니까 국민의 권익구대를 부당하게 축소시킨다. 부당하게 축소시킨다. 축소가 이제 키워드죠. 키워드. 긍정설은 축소시킨다. 그 다음에 조문상의 논고 2조랑 1호는 신청권과 무관하게 처분 개념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논거로, 그다음에 본안의 문제로 보아서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그리고 이제 이 설에 의하면 없는 자 을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적법함으로 기각 판결 이게 핵심. 그래서 첫 번째 논거는 긍정설에 의하면 각각 판결을 하게 하니까 권익구제 축소한다. 그 다음에 조문상의 논고 2조 1항 1호는 신청권과 무관하게 정하고 있다. 이게 처음에 어렵겠지만 이걸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다음에 이제 긍정설의 입장은 이제 통설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자기가
택하는 견해를 뒤에다 써주는 거죠. 긍정설 이게 타당하다. 이러이러한 점에서 타당하다. 그리고 다술판례 입장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논거는 신청권이 없는 경우에는 각합 판결이죠. 없는 경우에 각합 판결. 각합 판결을 할 수 있어서 법원의 소송 부담을 줄 수 있다. 각합 판결 소송권의 취지죠. 쓸데없는 소송은 각합 판결한다. 남사신, 남소 방지. 그다음에 쓸데있는 소송만 본안심리 가니까 사법부의 부담감소. 쓸데있는 소송만 본안심리하니까 신속한 권리구제. 두 문자 남사신. 소송권 취지는 생기초에서 말씀드렸었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남사신. 또 나중에 많이 써먹으니까 소송요건의 취지를 써준 거죠. 그러니까 취지. 두 번째 논거는 이제 조문상의 논거. 신청권 없는 자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에 신청인, 근데 의뢰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권익에 영향을 미쳐야 처분이거든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논거로 긍정설이 타당하며 자기가 택할 견해 타당하며 다술판례 입장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설에 의하면 신청권 없는 의뢰의 경우에는 소송요건, 그런데 대상적 격 불충족으로서 각합 판결, 키워드 각합 판결. 제가 이제 밑줄 쳐 드리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키워드라는 키워드. 객관식 시험은 이 지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문을 보면서 옳고 그름을 고르는 거잖아요. 근데 주관식 시험은 백지에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난단 말이야. 더군다나 쟁송법은 외계어라서 더 생각이 안 난단 말이야.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 키워드를 밑줄을 쳐놓고 그 키워드를 생각해내면서 말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반복을 통해서 자꾸 부드럽게 하는 것이 답안지를 중간에 멈추지 않고 잘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키워드, 제가 이제 수업 중에 동그라미 치거나 밑줄 치는 부분이 키워드니까 그 키워드에 강의 들으실 때는 연필로 쳤다가 나중에 아니면 뭐 직접 자신 있는 분들은 직접 요 형광펜으로 줄을 쳐놨다가 그 부분 키워드를 잘 기억해서 말을 만들어서 쓰셔야 돼요. 강의 들을 때 꼭 요 키워드 잘 밑줄을 쳐 놓으셔야 됩니다. 심화는 참고 삼아 보시라는 것이고요. 안 써도 되고요. 그다음에 판례를 이제 부각해서 써줘야 돼요. 동그라미 3번의 판례. 거부가 처분되기 위해서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법규상은 이제 성문법상이라는 것인데 이걸 법규상이라고 얘기하고, 성문법 문자 되지 않은 법이 불문법인데 이걸 조리상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통상적인 표현이에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다. A, B, C가 있는데 B, C는 문풀에서 하시면 되고요. A는 반드시 알아 놓으셔야 돼요. 판례는 조리상, 검사, 이 검사가 이제 검찰청 공무원이잖아요. 검사가 되는 게 검사 임용인데 이게 수익적 처분 임용 거부한 사건에서 신청권을 부정하다가 인정했고, 검의 동그라미 결국은 거부 처분의 대상자를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최근에는 국공립대학교 교수는 교육공무원이죠. 교육공무원 서울대학교 교수님 재임용 신청권을 부정하다가 인정했어요. 재임용 거부는 처분성을 인정했다 이런 뜻이고, 재 동그라미 검체. 그 다음에 국공립대학인데 이제 유일한 면접 대상자로 결정된 교수 신의 동그라미 신규 임용 신청권을 인정했다는 말은 그 신규 임용 거부에 대해서 처분성을 인정했다. 그래서 두 문자가 검체신이에요. 뭐라고요? 검체신. 이렇게 원래는 이제 판례를 분석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답안지에 요약된 판례 검제신, 검사 임용 신청 거부, 국공립대학교 교수 재임용 신청 거부, 그다음에 유일한 면접자로 결정된 신규 임용 신청 거부에서 신청권을 인정했다는 말은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했다. 그중에 종합 문제에서 나와 있는 문제가 국공립대학교 교수 재임용 이 신청권 사례인데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검제신. 오케이. 2번 넘어가시고요. C번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고득점 문풀에서 하시면 되고요. 로마자 3번에 공권력 행사의 거부일 것, 내용 쓸 수 있으면 써주셔도 되고 시간 없으면 목차만 쓰셔도 돼요. 그래서 행정처의 거부가 자기인 처분, 자기인 처분이 이제 침익적 처분인데 침익적 처분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침익적 처분과 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 줄여서 침익적 처분과 거부 처분. 그래서 자기 침익적 처분과 동일시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권력 행사, 공권력 행사가 수익적 처분이죠. 수익적 처분에 거부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간단히 써 주시는 것이고요. 로마자 4번에 거부가 신청인의 법률관계 권리 의무 관계인데 특히 뭐 권리 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그래서 신공영이죠. 요 밑에 판례에 의하면 이것도 이제 암기해서 쓸 수 있으면 쓰시고 못 쓰겠으면 나중에 또 쓰셔도 돼요. 그래서 판례에 의하면 그 의미는 뭐냐?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직접적인 영향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어 실체상의 세 번째 줄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여기 중대한 지장이 키워드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도 포함한다. 직접적인 변동, 중대한 지장. 요게 이제 키워드예요. 얘도 이제 바꾸시면 목차만 쓰셔도 된다. 신공영. 그래서 통상의 뭐 허가 신청 거부 이런 수익적 처분의 거부는 요 4 까지만 써 주면 되는데 신고의 경우에는 하나를 더 쓰셔야 돼요. 그게 이제 로마자 5 번이죠. 로마자 5 번. 신고의 경우에는 자기 완결적 신고인지 수료한 신고인지 이렇게 썼는데 너무 기니까 그냥 여기 수료한 신고의 신고인지 수료한 신고인지 여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걸 먼저 소개시켜 줘야 돼. 그래서 양가를 번에 자기 완결적 신고 너무 기니까 자완신 대표적인 예가 골프장 이용료 변경 신고예요. 자골 자완신 골 자골 그래서 가비 골프장 이용료를 10만 원 받다가 20만 원 받겠다 이렇게 하면 적법한 신고서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서여야 돼요. 이름, 주소, 변동사항 20만 원 이런 신고서가 4월 1일 날 도달했는데 수리가 안 됐어요. 수리가 거부되더라도 도달하기만 하면 바로 그래서 자기 완결이 바로 4월 1일 날 공법상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게 논리 수리는 사무처리 위한 것에 불과해서 결론 수리 거부는 처분성이 없다죠. 없다. 여기 핵심 발생하므로 처분성이 없다. 요거예요. 요거. 자완신 수리 거부는 처분성이 없다. 그 논리 도달하기만 하면 바로 20만 원 받고 영업을 할 수 있다. 규제를 받지 않고. 그럼 그 거부가 갑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그럼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수요신 각종 명의 변경 신고 명의 동그라미 각종 지위 승계 신고 지의 동그라미 가로 하나 안 쓰셔도 되고 명지예요. 수명지 자골 수명지 그래서 지위 승계 신고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LPG 주유소를 갑이 을한테 팔았다. 갑이 을한테 LPG 주유소를 10억 받고 팔았다. 근데 을이 이제 지위가 양도됐으니까 지위를 승계했으니까 강남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형식적 요건, 이름, 주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 요건, 폭발 위험이 있으니까 실질적 요건, 물적 요건으로서 탱크가 안전한지 그다음에 인적 요건으로서 안전관리자를 두었는지 이런 거를 이제 같이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A가 이런 것까지 심사하는 실질적 심사를 해서 탱크가 안전하다. 그래서 폭발 위험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수리를 해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폭발 위험이 있다.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면 거부하겠죠. 요 거부된 상태에서 을이 자기는 폭발 위험이 없는데 거부했으면 거부 처분을 위법하니까 이제 추성 갔을 때 대상격적 처분에 해당하느냐? 처분에 해당한다. 왜냐? 거부된 상태에서 을이 영업을 하게 되면 각종 규제를 받아요. 폭발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시정해라. 탱크 고쳐라. 안 고치면 영업정지 등의 시정 조치를 날리거나 영업정지 6개월. 그다음에 신고 의무 위반했다고 해서 가벼운 벌이 이제 과태료인데 그거 말고 전과자 만드는 게 행정형벌이에요. 그래서 행정형벌, 징역, 벌금 등을 부과하게 된다. 그래서 거부된 상태에서 영업하면 이런 규제를 받으니까 거부가 을의 권익에 영향미치로 처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청에 수리가 있어야 비로소 그래서 수요신이에요. 공법성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게 논리. 만약에 거부된 상태에서 영업하면 규제를 받으니까 이거 생략한 거예요. 수리 거부는 처분성이 있다. 그래서 자골은 처분성이 없고 그다음에 수명지는 처분성이 있다. 이렇게 두 문자라도 외워놓으세요. 그다음에 양가로 3번이 이제 심화 고득점 내용이죠. 양자의 구별 기준. 그래서 개별 행정법에 신고라는 제도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자완신지 수유신지 어떻게 구별하느냐. 동그라미 1번 행정청의 형식적 심사권만 인정하면 자완신. 두 번째 줄에 실적 요건까지 두어서 실질적 심사권까지 인정하면 수요신.
여기 저기 실적 심사권 여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실적 심사권 요거.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신고 의무 불이행 시에 가벼운 벌인 행정 질서벌이라고 하는데 그게 과태료예요. 과태료. 과태료는 들어보셨죠? 그래서 행정 질서벌인 과태료 부과하면 자완신. 그다음에 징역, 벌금 등의 무거운 벌, 전과자 만드는 행정형벌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시정 처분을 두었으면 수요신 이렇게 판단한다. 그래서 여기 시정조치라든가 행정형벌을 두고 있으면 수요신이다 이렇게 판단한다. 그래서 사례 노조 설립 신고의 경우가 이 기준에 의할 때 어떻게 해당하느냐? 요 실적심사권 이걸 이제 활용하는 것이죠. 실적심사권. 그걸 이제 사안포섭해서 써먹는 거죠. 그래서 로마자 6번 사안의 해결. 사안 해결 쓸 때 요 본론에 해당하는 논리가 법리예요, 법리. 그 법리에 맞춰서 번호를 붙여가면서 쓰면 이제 논리적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신청권이 있는지에서 긍정설이니까 있다. 그래서 갑 노조는 법규상 즉 노동 조합법상 법령상 법규상 응답 신청권이 있다. 근데 동그라미 2번에 신공영 공권력 행사의 거부가 요 갑의 권익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거와 관련된 게 신고의 경우에는 수요신의 경우에는 수리 거부가 영향을 미친다. 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에 쓸 내용은 수요신이다. 아까 실적 심사권 이걸 활용하면 되는 것이죠. 사안의 신고는 노동상권의 보호 등의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행정처에게 여기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수요신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이미 결론 났죠. 따라서 그 거부는 처분인데 그 거부가 처분이 되려면 갑의 권익에 개구직 영향을 미친다 이런 단어를 관용적으로 써줘요. 3번에 일상에 수리 거부가 있게 되면 갑 노조의 권익이 뭐냐? 노조가 행동을 할 수 없죠. 노조가 뭐야? 사용자와 협의해서 단체 교섭해서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가 불발되면 파업 등의 쟁의를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등을 행사할 수 없게 돼서 갑 노조의 요 권익에 개구직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냥 일단 외우세요. 개구직 영향을 미친다. 결론 동거부는 처분에 해당한다. 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사안을 해결할 때 그 법리에 맞춰서 쓰시면 된다. 쉽게 말하면 노조 설립 신고 수리 거부하면 갑 노조가 노조로서 활동할 수 없으니 갑 노조의 권익에 영향을 미쳐서 처분이다. 모르겠으면 이렇게라도 쓰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이 거부가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데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이 예전에는 25점으로 출제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부분 쟁점으로 출제되니까 그때는 좀 더 축약서술 논고 2개 쓸 거 뭐 하나 쓴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고 칸을 띄지 않고 이렇게 붙여 쓴다거나 그걸 통으로 쓴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축약서술 부분 쟁점이 됐을 때에는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얘만 출제된다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래야지 이제 분량과 배점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 강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